이렇게 세대수가 적어서 거래를 알 수 없는 이런 아파트, 한계동 아파트는 빌라같이 가격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주 온라인 트레이닝 피드백 해드릴게요. 먼저 써니투님 물건이에요. 2019 타경 51526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아파트, 저층 아파트, 저층은 아니고 총 몇 층이죠? 총 7층 중에 6층 건물이네요. 감정가 4억 2천에 지금 신건으로 나왔어요. 자, 먼저 질문 먼저 볼게요. 지금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이고 실제 거래 가격보다 감정가가 조금 높습니다. 한번 유찰된 후 낙찰받으면 좋을 듯 합니다. 가장 인기가 좋다는 25평형입니다. 네, 이 물건, 여기 좀 전용 면적이거든요. 전용 25평이니까, 보통 말하는 분양평수로는 32평형이고요. 최근에 거래된 가격이 4억이었네요. 3층 같은 경우에. 2019년 10월 달에 거래가 있었는데요. 워낙에 여기가 한계동 19세대라서 거래 사례가 그리 많지 않아요. 자, 먼저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볼게요.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이고요. 밑으로 근저당. 여기 가처분이 하나 있어요. 원래 가처분은 소멸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가처분은 근저당에 대한 가처분이기 때문에 소멸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처분 중에 문제가 되는 건 소유권에 관련된 근저당이 문제가 돼요. 지금 이 가처분은 근저당에 대한 가처분이라서 근저당이 소멸하면 이 가처분도 같이 소멸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권리상으로 깨끗하게 되고요. 임차인 없이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리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 가격이 적당하냐, 약간 한 번 정도 유찰이 되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이렇게 세대수가 적어서 거래를 알 수 없는 이런 아파트, 한계동 아파트는 빌라같이 가격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근에 다른 이제 빌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빌라들과 가격 비교를 해서 그에 비해서 이 물건의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이 물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여기를 선택하지 않고 이 인근에 또 비슷한 조건의 빌라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조사하실 때 일반 대단지 아파트를 조사하는 것과 이런 한계동짜리 아파트를 조사하는 것은 다르게 되죠. 한계동 아파트 가격을 조사할 때는 인근의 다른 빌라들, 여기 지금 빌라촌이잖아요. 인근의 다른 빌라들과 함께 가격을 비교해서 조사하시면 됩니다. 얘는 2009년식이고요. 2009년식 빌라들과 가격을 같이 비교해서 같은 평형, 전용 25평짜리들과 비교해서 보시는 게 좋겠어요. 인근에 살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가까운 중개사무소에 가셔서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게 현장 답사거든요. 그래서 미리 가격을 조사하시고 현장에 중개사무소 가셔서 내가 예측한 가격이 맞는지 물어보는 거죠. 가까운 데에 있다고 하시니 현장 답사를 한 주 일찍 하셔도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다음 물건은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2019 타경 1869. 여기 1876 병합, 2626 병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경매를 넣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또 있어요. 다른 사건 번호로 진행되는 것들을 다 합쳐서 이 1869로 진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중복 경매인 거죠. 여기 또 물건 번호도 있어요. 물건은 물건 번호란 뜻이고요. 물건 번호 1번, 물건 번호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은 401호고요. 2번은 402호네요. 한 소유주의 물건이 동시에 진행을 하면 이렇게 물건 번호가 떠요. 그래서 진행을 하실 때 혹시 입찰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물건 번호가 있는 물건들은 물건 번호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됩니다. 자, 오피스텔이고요. 4층에 1호예요.
감정가 2억 7,600에 1회 유찰돼서 2억 2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용은 8평. 자, 이 물건 한번 변경이 됐어요. 한번 변경이 된 후 다시 재진행한다라는 것을 표시한 거고요. 바로 역 앞에 위치했네요. 개봉역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역 근처 오피스텔로 임대가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 수익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물건 권리 분석 먼저 해볼게요. 근저당이 있고요. 근저당 밑으로 근저당 경매 압류해서 모두 소멸입니다. 자, 여기에는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전입 날짜가 2018년 2월 12일. 그러니까 근저당보다 전입일이 늦죠. 그래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다 보시면 돼요. 전입했고 확정일자 받았고 배당 요구했습니다. 세 가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순서가 전입과 확정일자 중에 늦은 날짜. 그러니까 2월 12일이니까 을 1과 을 2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또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면 소액임차인으로 보이죠. 이 근저당 옆에 소액임차인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보증금이 1억 이하일 때 최우선 변제금은 3,400만 원이죠. 때문에 이 임차인은 대항력은 없지만 우선 변제권을 가졌고요.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을 가져서 전액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에 문제 없는 그런 물건이죠. 그리고 보증금이 3천에 50이에요. 지금 이 물건이 2억 2천이니까 3천에 50이면 금액이 그리 높지 않거든요. 임대 수익률이 그렇게 막 높은 물건이라고 보기에는 그 월세가 좀 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이 2억 2천이 넘잖아요. 그리고 보증금은 3천에 50밖에 안 되고 그 상황에 대출도 많이 안 된다는 거죠.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수익률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건 자체는 임대용 물건이 맞지만 현재 상황 임대 수익을 많이 높이기에는 좀 부족하다. 왜? 매가와 임대가 차이가 너무 크고 대출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서울 대출이 좀 안 좋잖아요. 임대 수익률을 생각을 하면 서울 외에 꼭 가능하면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서 찾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대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책에 따라 부동산 정책에 따라 물건을 선택을 할 때 약간 변화를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물건은 오피스텔이고 임대 수익률 물건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일정 부분 시세 차익도 고려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물건은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4층이네요. 얘는 평형이 전용 34평입니다. 감정가 5억 5천에서 1회 유찰돼서 4억 4천 진행하고 있고요. 자, 이 물건에는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죠. 앞 전 소유자가 경매로 낙찰을 받으셨네요. 2009년 11월 2일 근저당 밑으로 소멸이고요. 이 집에 임차인으로 구땡땡님이 계시는데 2015년 8월 24일 2015년 8월 24일 전입한 사람이지만 이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고 내역이 없어요. 현황 조사 권리 내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임차인이라고 특별히 신고한 내역은 없다. 전입세대 열람상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 정황상 이분은 임차인은 아닌 것 같고요. 가족이나 이런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물건 질문 좀 볼게요.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건으로 집주인입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가 없습니다. 최근 거래가 2000년 1월로 거래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수 기준으로 최근 5억 3천, 5억 4,500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아 4억 4천 이상 5억 이하로 낙찰 받으면 수익을 얻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는 아마 정황상 이분은 가족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근저당이 이렇게 있는 집에 임차인이 들어오는 거는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최근에 5억 4천으로 거래가 됐고 5억 4,500까지도 거래가 됐어요. 자, 4억 4천에서 5억 사이로 낙찰을 받으면 시세 차익을 기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시세 차익을 기대할 만큼 그렇게 저렴하게 낙찰받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최근에 보고 있는 사람들 조회수예요. 많은 분들이 이 물건을 보고 있어요. 평소 한 20여 명은 이 물건을 보고 있고요. 5억 5천은 감정가가 조금 높아서 안 들어왔겠지만 이번 차수에는 아마 꽤 많은 분들이 노리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수요자들, 대기자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컨설팅이 충분히 들어올 만한 그런 물건이라 그렇게 저렴하게 낙찰이 되기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이 동네에서는 평균 매각가율이 100%가 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수요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다. 단기 시세 차익을 원하신다면 조금 더 사이즈가 작고 저렴한 물건이 훨씬 팔기가 좋습니다. 이런 물건은 오히려 실수요자들한테 좋은 물건이죠. 내가 살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번 물건은 5968 김포에 있는 아파트고요. 감정가 2억 1,300에 1회 유찰돼서 1억 4,910만 원에 진행하는 물건이에요. 전용 면적 16평. 요것도 매매용으로 생각을 하셨네요. 네, 요런 게 훨씬 더 잘 팔리겠죠. 더 작고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저당이 말소기 중 권리로 이 외에 임차인 현황 확인 사항이 없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최저가 1억 9,500만 원, 최고가 2억 1,000만 원, 네이버 실거래가 2억 3천 정도입니다. 예상 낙찰가 1억 5,500 정도로 받을 수 있다면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을 듯 합니다. 1억 5,500이요? 자, 이 물건 볼게요. 근저당 밑으로 소멸 맞고요. 임차 내역 없습니다. 2억 1억 9,500 정도, 2억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전월세가가 월세가 2천에 60, 전세가 1억 7천. 전세가가 1억 7천이네요. 전세가로만 낙찰 받을 수 있어도 좋겠는데 이 인근에서 인근 통계를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12개월간 이 인근에서 평균 매각 가율은 88%였습니다. 그리고 9개월 때는 86%, 6개월 때는 87%였다가 지금 89%. 그러니까 평균 한 88에서 89% 정도로 낙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이 물건의 가격으로 보면 자, 이 물건 감정가 대비 한 88%대인 1억 9천 정도가 항상 통계상으로 1억 9천 정도가 통계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황상 시세로 봐도 2000년 1월 달에 거래된 사례를 보면 1억 9천에서 2억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전세가가 지금 1억 7천이었거든요. 이 전세가까지 고려하시면 전세가와 또 최근 낙찰가 분석 중간 정도로 아마 낙찰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또 다른 이제 입찰자들이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첫 입찰을 하실 때는, 첫 입찰을 연습하실 때는 꼭 낙찰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지금 이제 예상하는 그 금액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는 괜찮아요. 1억 5,500 절대 낙찰 받기 힘들 금액이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못 들어와서 낙찰 받으면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그런 운이 어쩌다 한 번씩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낙찰을 받기 위한 가격은 그거보다 조금 더 쓰셔야 될까라는 거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목적을 써주셨어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물건을 고르면 조금 더 물건 고르기가 편해요. 여러 가지 목적에 맞춰서 물건을 고르다 보면 물건 고르실 때 아마 시간 엄청 많이 드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목적을 선택을 하시고 내 집 마련을 하실 건지 아니면 내가
임대 수익을 놓을 건지 아니면 시세 차익을 할 건지 첫 번째 목적을 선택을 하셔서 그 물건을 먼저 한번 파본 다음에 그러면서 영역을 넓혀 가시는 게 물건을 찾으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수용님 물건이에요. 2019 타경 21968 동두천 지행동에 있는 송내 주공 아파트 5층이고요. 전용 15평형, 감정가 1억 4,200에서 1회 유찰돼서 9,940만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예요. 2015년 4월 9일. 자, 임차인은 2019년 4월 8일 전입을 해서 계약력 없는 임차인이네요. 그리고 확정일자 3월 18일 날짜로 있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보증금 1억이에요. 5,800만원 근저당 있는 집에 1억으로 들어오셨네요. 자, 이분은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전입을 했고 우선 변제권이 늦기 때문에 지금 여기 미배당으로 800만원이 뜨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가가 1억 한 2천, 1억 1천? 낙찰가가 1억 1천만 넘어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액 다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배당으로 뜨는 것은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 뜬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현장답사 일지를 올려주셨어요. 현장답사 일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현재는 신건이지만 1회 유찰이 되면 입찰해 보고 싶습니다. 네, 1회 유찰됐고요. 인수권리 없습니다. 네, 인수권리 없죠. 지하철역,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고 그리고 지행역이 있어서 서울로 진입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었습니다. 실거래가가 1억 1,500에서 1억 4,200 그리고 전월세가 1억 1,000에서 1억 2천, 월세가 1,000에 45, 2,000에 40. 실제 부동산 가격은요, 올 수리된 것이 1억 5천에 거래되고, 금매가가 1억 5천, 최근 낙찰가가 1억 2천 정도. 2004년식 아파트지만 내부 수리가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고, 1회 유찰된다는 가정하에 적당한 가격을 쓰셨어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해서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 월세도 잘 나오는 지역이라 임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 수리된 집이 1억 5천에도 거래되었다고 하니까 이 집의 상태가 좀 중요하겠네요. 이 집이 지금 2004년식이거든요.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수리 상태, 기존 수리 상태가 중요한데요. 지금 임차인이 2019년도에 이사를 들어왔으니까 어느 정도 기본 수리가 되어 있겠다. 전세보증금 1억 원으로 들어오신 때 수리를 전혀 안 해놓고 아마 임대를 들어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기본 수리가 되어 있겠다라고 예상은 되고요. 네, 말씀하신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고 예상이 됩니다. 필수용님 그리고 현장답사 일지 쓰신 내용과 이 물건이 거의 일치하고요. 그리고 그 정도 가격이면 입찰에 도전하셔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현장에 아직 안 가보셨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현장답사 하실 때 이 물건의 진짜 가격이 정확한가, 내가 조사한 내용이 정확한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으로 물건 보러 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부동산에 가셔서 중개사무소에 가셔서 조사를 하시면 왜곡된 가격을 알아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가격, 그러니까 파는 사람의 가격 오히려 그걸 물어보시는 게 낫죠. 그리고 저는 그냥 경매 때문에 왔다라고 그냥 물어봅니다. 그래야 정확한 가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조사한 내용이 맞는지를 현장에 가셔서 꼭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자, 다음 물건이요. 2019 타경 103422 아산에 있는 아파트예요. 2억 600의 감정가에서 1회 유찰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전용 25평형, 분양 면적은 32평형 아파트죠. 3층이에요.
자, 이 물건 법원 모의 입찰 하셨어요. 입찰 금액은 1억 8,500. 현재 2억 1,000에서 2억 2천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 1억 8,500도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아직 낙찰이 안 됐네요. 1억 8,500 적당할까요? 권리상으로는 깨끗한 물건이고요. 현재 매각가가 2억 2천, 2억 정도인데, 네, 얼른 보기에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게 낙찰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느티나무 21님 물건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3번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감정가 3억에 1회 유찰돼서 2억 4천 진행하고 있어요. 전용 면적 17평이에요. 신건으로 나왔다가 변경되고 계속 변경이 오랫동안 됐네요. 2019년부터 계속 진행을 하다가 이제 4월 달에 1회 유찰된 가격으로 진행 일자가 다시 잡혔습니다. 말소기 중 권리가 있고 밑으로 소멸, 임차 내역 없는 물건이에요. 자, 내용 한번 현장 답사 일지 한번 볼게요. 전용 면적 17평, 최초 입주일은 94년 11월. 자, 인수 내역은 없고요. 점유자 특이사항 없습니다. 취득세 예상 금액까지 적어주셨어요. 3본역에서 11분 거리의 초역세권입니다. 3본 일대 아파트가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재건축 추진 범위에 들고 GTX 신호선이 들어오면 삼성까지 14분 내에 갈 수 있습니다. 서울 외곽 순환도로 진출입이 쉽습니다. 로얄층이고 3번역과 가깝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위주로 보면 최근에 24층이 4억 500, 3억 8,500, 3억 8천, 전세가가 2억 2천, 3천에 60, 금매가가 3억 8천, 인근 낙찰가가 3억 8천 800. 그래서 지금 가격을 적어주셨어요.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급등한 물건이에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시면 지금 요거거든요. 평형이 58.7 하나. 자, 근래 2월부터 이제 호재가 반영이 되면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이 3억 8천까지 갔고요. 3월에는 최고가가 4억을 넘어섰죠. 정말 급등한 물건 맞는데요. 그런데 입찰가를 거의 급등한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셔서 너무 높게 잡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가격이면 낙찰을 받으실 텐데 현장에서 그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시다면 그냥 일반 매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물건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고 이 물건의 가치를 보면 그 가격도 지금 말씀하신 가격도 뭐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매물이 이 가격이 있으면 그 물건을 그냥 매물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낙찰 아니셔도 돼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이제 예상하신 그 낙찰가로 시세 차익도 어렵고 임대 수익도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말씀하신 가격으로 낙찰을 받게 되면 전세를 놓더라도 투자금이 1억 이상 들 거고요. 그리고 월세가 고작 3천에 60밖에 안 되는데 임대 수익률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월세를 주시려면 월세 임대 수익은 기대하지 않고 시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갔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물건은 너무 좋은데 딱 그 내 집 마련하기에 좋은 신혼부부들한테 너무 좋은 물건이네요.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하셔서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시는 그런 용도로는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온라인 트레이닝 피드백 여기까지 마칠게요. 참 힘든 3월을 보내고 있어요. 법원이 차츰차츰 경매를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못 나온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을 겁니다. 그 물건들이 나와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매 물건의 폭도 조금 넓어질 거예요. 지금까지 물건도 없고 경매 진행도 안 돼서 좀 답답한 상황이었는데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요번 한 주도 물건 많이 보시고 좋은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